잡히죠. 이거를 많이 가려지나요? 그거만 조금 당겨주실 수 있어요? 네. 자음이 좀 그때도 잡히나? 이 정도는 그냥 가져왔고 그것만 줄만 가져. 네, 됐습니다. 네. 자, 들어가죠, 우리. 마이크 잘 들어가고 들어가죠. 네. 이제 녹음기도 녹음되고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죠. 네. 이쪽에 앉아라. 시선이 여기만 갈 것 같아.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드디어 우리 어썸 개념 확률과 통계를 경영하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한번 정리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투나 미적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확률 통계를 공부하는 걸 더 수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려.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상 지금 현 고2에서 모든 과목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3으로 학통이 올라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문과 친구들도 있고 이과 친구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선택 과목으로 내년에 또 바뀌게 되는데, 올해 현재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또 가나형이라는 또 시험이, 실제로 학교에서 문이과라고 말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가나형을 구분되는 아주 요상한 그런 교육과정이 사실은 돼버리죠. 그러니까 딱 1년짜리 교육과정에 확통이, 가나형, 공통인 유일한 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과정은 1학년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순열, 조합 개념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야. 혹시 온라인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 순열 조합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10고수를 보셔야 됩니다. 10고수. 10강으로 끝내는, 10시간으로 끝내는 고등수학의 순열 조합을 하나의 테마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거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저는 오늘 원순열이나 여러 가지 순열, 그리고 조합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 개념만 정리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알겠죠? 자, 우선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교재도 사실 앞쪽에 순열 조합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좀 담아놨는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수업에서 다룰 건 아니고 참고용이다. 알았지? 이전에는 수능이 나왔지만 이제 그렇게는 수능이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 연습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복습 들어갑니다. 복습. 역시 고등수학 순열 조합이에요. 순열 조합. 근데 고등수학은 순열 조합 이전에 합의 법칙 이렇게 되어져 있고 곱의 법칙 이렇게 시작을 해. 그죠? 합의 법칙을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뭐뭐 이거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뭐뭐 또는 이렇게 설정하면 얘들은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경우의 수 파트는 항상 중복되지 않게 세셔야 돼요.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보통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라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A1이 되거나 A2가 되거나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되지. 맞아? 그래서 합의 법칙이란 A라는 사건을 하나 셀 건데 얘를 무엇? A1에서 세고, 두 번째 A2에서 세고. 근데 혹시나 A1과 A2가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이건 두 번 세면 안 돼요. 이런 표기법을 쓰고 집합의 연산, 집합의 원속에 쓰는 거로 세는 거랑 사실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합의 법칙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A1과 A2가 서로 공통 부분이 없다면 그냥 각각 세기만 하면 돼. 얘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공통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다음에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곱하는 거야. 어떻게 곱하는 거야? NA라는 사건과 NB라는 사건을 곱할 건데, 이 녀석의 키워드는 뭘까요? 이고, 그리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그리고 이 단어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시에. 근데 선생님이 아마 그 고등수학 그 강의 같이 들을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합의 법칙에서 잘 분류하면 곱의 법칙으로 연결돼 대등한 숫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사실은 수영도 같은 거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곱의 법칙은 합의 법칙의 활용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고등수학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다. 내가 더할 건지 곱할 건지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부터 문제풀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생각의 순서는 이렇다. 요것만 좀 결정하자. 생각의 순서는 어쨌든 하나의 사건을 그냥 셀 수는 없다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쪼개야 돼. 뭐라고? 쪼개서 세야 돼.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을 거야. 그래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그 설정된 기준을 가지고 사건을 쪼개본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보통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쪼갠 걸 가지고 얘를 그냥 합할 건지 아니면 대등한 숫자로서 곱할 건지 이 상황만 지금 보시면 된다. 이게 생각의 순서라고. 됐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식화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순열이라는 게 있었고 순열은 엄밀하게 보면 곱의 법칙의 활용일 뿐이다.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NPR이라고 쓰도록 하고 얘는 N부터 곱의 법칙에 하나씩 줄여서 몇 개를 곱하는 거냐면 따라해 봅시다. R개를 곱하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N-R 플러스 1이 되는 이 상황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 계산이라는 것은 만약에 5P 3이야 그럼 얘는 5부터 거꾸로 차례대로 하나씩 줄여서 3개를 곱하겠다. 이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순열 이야기는 사실상 공식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냥 곱의 법칙으로 문제를 대부분 풀면 순열 이야기는 대부분 풀려.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죠? 공식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참고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 뭐가 있었냐면 직순열이라는 것도 있다고 복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직순열. 직순열이 뭘까? 이게 바로 NPN이야. 그냥 N개를 배치하는 거야. 또는 N개를 구별하는 거야. 요거 결과적으로 뭐라고 쓰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죠? 1학년 과정에서. N, 그렇죠.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이빨 빠진 거 없이 모두 다 차례대로 다 곱한 거. 맞죠? 이런 관점으로 N 팩토리얼을 기억해야 되겠고 사실상 공식적인 의존도가 높은 건 얘예요. 그냥. 야, 우리 교실에 10명 있는데 10명을 배열할 거야. 10팩토리얼. 이건 그냥 바로 공식으로 쓰는 거거든. 맞죠? 야, 5명이 있는데 이 5명한테 반장, 부반장, 총무, 학습부장 옛날 단어네요. 뭐 서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겠어. 그럼 이것도 5팩이야. 서로 다른 5명을 배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맞아? 그런 의미로서 팩토리얼 자체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MPN이라는 것을 팩토리얼로 표기를 한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표기로서의 의미밖에 없어. 엄밀하게 보면 MPR은 이렇게 표현됐었죠. M 팩토리얼, M-R 팩토리얼. 혹시 이 얘기가 그 어떤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아이고 할아버지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다. 뭘 봐야 된다고요? 10강으로 끝나는 고등수학 그거 보셔야 되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가물가물하다. 복습을 안 하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으면 다음 과정에서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데 혹시 여기서 하나라도 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았지? 어쨌든 공식 확인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공식이 또 나오죠.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MP 빵이 원래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게 그냥 1로 바뀌고 그죠? 맞지?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이 그냥 1로서 약속이 되는 상황이 다 여기서 연결이 됐던 거죠.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지 우선 이런 것.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의 기본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냥 계산과 곱의 방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순열이 아니라 뭐였냐? 조합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어. 얘는 공식 자체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NPR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NCR이라고 쓰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고르기만 하는 거예요. 배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골라가지고 배열한 거에서 그 배열, R개 자체의 배열을 없애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생각의 순서. 봐봐. 내가 파란색을 들었을 때 이거 보세요. 여기 기준 설정하고 분류하고 합곱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파란색을 들었을 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공식을 사용하거나 실제 문제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봐봐. 기준 설정하고 분류해서 합할 건지 곱할 건지를 결정해라. 그리고 순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 그리고 팩토리얼은 직접 계산 문제에서 많이 쓰인다. 그리고 참고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MPR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쨌든 복잡한 개념. 이게 더 복잡하다. 얘는 고르기만 하지만 얘는 골라서 배열하는 거잖아. 자, 따라해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고르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그 R개를 배치한다 이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문제풀이의 순서야. 이게 생각의 순서라고. 자, 따라해 봅시다. 고르고 배치 이거야. 그러니까 순열 자체는 공식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이거라고. 고른 다음에 배치하겠다. 조합은 공식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거야. 자체 배치도 공식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모든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우선 골라놓은 다음에 배치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이걸 그냥 배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몇 개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 몇 개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 얘를 고른 다음에 배열을 나중에 생각하라고. 따라해보자. 고르고 배치, 선택 후 배치.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되죠. 결국엔 요거 맞죠? 양변을 나누는 거니까. 됐지? 생각의 순서이면서 공식의 유도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공식들이 있을 터인데 그 공식을 좀 떠올려 보면 이런 겁니다. 조합은 공식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어디나.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쓰도록 할게. 얘 대칭성이라고 보통 표현할게요. 따라해보자. 대칭성. 공식 기억나야죠? 너랑 합한 게 네가 되면 무조건 등호가 성립되더라. 됐죠?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계산을 쉽게. 계산을 어떻게? 쉽게. 왜 그러냐면 내가 10C8이다 이렇게 썼어. 뭐라고? 10C8 이렇게 썼다. 발음도 안 좋고 계산도 복잡합니다.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돼? 10C2라고 바꾸면 계산이 편하다고. 10부터 9까지 곱해서 2팩토리얼을 나누니까 이걸로 쓰면 너무 복잡하다고. 그죠?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 방정식 문제로도 바뀌어요. 뭔 소리요? 자 봐. X, C2, X, C7 이거 얼마냐? 9 이런 방식으로 계산으로서 그리고 방정식 구조로서도 의미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NC0을 쓰고 싶어 NC0이 얼마야? 그냥 1로 약속하는 거야 그죠? 그럼 NC1은 뭘까요? N이야? 그럼 얘는 NC N-로 하고도 대등하겠죠. 그리고 하나의 공식 갈 곳이 없네요. 하나의 공식만 쓰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하나의 공식이 뭐였냐면 N-1C R-1 플러스 N-1C R은 요거보다 하나 큰 거 기억해봐. 이거 뭐니? 이거 내가 손흥민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바로 전 시간에 연아 이거 뭐야? 그래 N C R 대답 못하면 혼내주려고 그랬어. 기억나야 돼. 이거 두 개 봐봐. 요거 두 개는 똑같아. 너보다 하나 커야 돼. 그리고 뒤에 맞춰줘야 된다. 큰 거. 그러면서 내가 고등수학 강의하면서 그 얘기 했었다고. 손흥민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기억나니? 그죠? 어쨌든 온라인 강의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압축해서 그냥 필요한 것만 쓴다라고 그랬어. 분명히 고등수학 11강, 12강 그리고 온라인 강의 이렇게 붙여놓고 하니까 그거 꼭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강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칠판을 좀 정리하고 다시 좀 시작을 할게요. 잠깐 끊어갑시다. 네. 잠깐 교재도 좀 가져오고 칠판도 좀 지우고 할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요거 확률과 통계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화목만 오자. 네. 화목토? 화목토. 토요일 서연이 혼자만 좀 봐주시면 되고. 토요일에 클리닉. 미적분 없어요? 지금? 미적분도 하죠. 그럼 세 개를 공통적으로 다 나가면 4개. 네 개. 좀 이따 수투. 공통수학까지? 그 수학 2가 아니요. 수학 2가 지금 수학 2가 예전에 미적분 1. 그러면 문과 수학. 미적분 2는 어떻게 됐어요? 미적분 2가 그냥 미적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말장난도 없나? 네, 근데 조금씩 바뀌어서 기하 벡터는 당연히 없어졌고 네? 기백 없어졌고.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이게 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 지금 수능에서는 안 봐요. 이거 올해는. 이거 봐요? 네. 내년에는 다시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고. 아니 오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근데 기백은 뭐 배우나 안 배우나 뭐. 이제 그리고 아마 책으로는 다음 시간에 오면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트도 그렇고. 알았죠? 그래서 봅시다.
지울게요. 지우고 갈게. 왜 이래? 꺼졌다. 아, 네,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원순열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받고 시작할게요. 저 살짝 수평 안 맞아도 괜찮아요. 수평 안 맞나요, 잘? 왼쪽이 살짝 수평이 요게 그냥 가죠. 지금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자, 이 자리 정리했고요. 우리 본책으로 가자. 책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 펴봐. 15페이지. 거기 뭐라고? 잠깐만요. 돌리고.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우리. 정말. 정말 대박이지. 정말. 잠깐만요. 어쩌저저저저.
안 그러겠지 이제. 됐다. 갑시다. 가자. 가볼게요. 자, 이제 순열조합 정리했고요. 우리 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거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니? 원순. 가지가지 하는구만 아주. 아 정말. 가지가지 하세요. 가지가지. 뭐 때문에 그럴까? 해봐. 왜 그럴까? 도대체. 아, 이 램프 꺼졌네. 수업하지 말자. 오늘 안 되겠다 했더니 그냥 가자. 아우 짜증나. 왜 이러니 이거. 아 정말. 여기선 촬영을 못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 아예 촬영 장소를 바꾸실 건가요? 근데 요즘 촬영이 안 될 것 같네 앞으로. 아 이거 빔이 없으면 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아씨. 그냥 스튜디오로 들어갈 걸. 괜히 여기서 한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중단을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우선 얘 작동되는 거 좀 보고요. 이거 아예 꺼지고 안 들어오면. 시간만 다 버리는 거지.
그럼 가볼게요. 중간에 꺼지면 그냥 끊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재 펴봅시다. 15페이지고요. 제목이 원순열이야. 무슨 순열? 원순열. 거기에 보면 이제 원탁 위에 뭔가를 배열한다. 그래서 원순열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랑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건 엠팩토리알이라고 불렸던 직순열이야. 자, 따라해봅시다. 직순열. 그냥 n개를 배치하는 거야. n개를 그냥 배치하는 걸 우리가 엠팩토리알이라고 부르고 얘 이름을 선생님은 직순열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랑 대비되거나 비교되는 게 원순열인데 그럼 어떤 부분이냐? 모양이야? 아니라고요. 자, 잘 봐요. 예전에 그 영국에 아더왕이라고 있었어. 아더왕 알아? 몰라? 아더왕이라는 왕이 원탁의 기사라는 사람들을 몰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사단이야. 근데 왜 원탁의 기사라고 불렀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원탁 위에서 자기들끼리 계급장 띄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급이 높으니까 내 말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자리 구분 없이 공평하게 의논하기 위해서 계급장 띄고 평등한 자리에 서로 의논하는 탁자. 이걸 원탁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원탁 위를 이렇게 보면 대장 자리도 없고 부하 자리도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슨 막 조폭 영화 이런 거 보면요. 대장 이렇게 앉아있고 애들이 탁탁탁탁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서열순으로 앉아있거든. 자, 잘 봐요. 원탁은 자리 구분이 없다. 그래서 공평하다. 자리 구분이 없는 원 위에 배치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걸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는 평등하니까 자리 구분 없어. 우리 넷이서 원탁 위에 한번 앉아보자. 근데 그 원탁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구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자리 구분 없는 원탁에 얘들을 앉힐 거야. 근데 얘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왕부터 우선 앉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왕이 만약에 여기 앉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원탁은 동서남북 상하좌우 구분이 없다고 봐야 돼. 그럼 왕이 이 자리에 가서 앉았어. 아더왕이 가서 자리에 앉았어.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니?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사실은.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자리 아니야. 근데 얘가 이 자리에 앉든, 이 자리에 앉든, 이 자리에 앉든, 이 자리에 앉든 사실은 원탁에서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안 돼. 여기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얘를 돌리면 그 자리가 아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방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더왕이 가서 앉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로 봐야 돼. 몇 가지? 한 가지야. 자, 다시 아더왕이시여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얘의 선택의 방법은 한 가지야. 그럼 봐봐. 한 가지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 자리는 아더왕이 앉으면서 이제 자리에 구별이 된다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순열과 직순열의 근본적 차이는요. 자리에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일렬 배열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리 구분이 있으면 직배열, 없으면 원배열이야. 자, 다시 봐. 얘가 앉는 방법이 한 가지야. 근데 남은 자리 세 자리, 근데 이 세 자리는 다 달라. 왜냐하면 아더왕 오른쪽, 아더왕 왼쪽, 아더왕 앞쪽. 서로 다른 세 명을 서로 다른 세 자리에 배치하는 걸 우리는 직배열이라고 부르도록 약속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냐? 전체에 n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몇 명 있다? n명이 있다고 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 n명을 무조건 1 플러스 n-1 걸로 보십시오. 그냥 뭐 보스 떨거지 이렇게 되면 돼. 왕 신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 하고 앉았어. 자, 얘의 선택은 그냥 한 가지야. 다시 아더왕과 n-1명의 기사들이 있다. 아더왕이 자리에 가서 앉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남은 n-1명이 서로 다른 n-1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원배열 또는 원순열을 이렇게 약속한 거죠.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원이 있어. 이제 원탁에 앉을 거야. 5명이 앉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원탁에 앉을 건데, 원탁이 여기가 뽀개졌어. 이렇게. 뽀개져 있어, 얘가. 그럼 서로 다른 5명이 이 위에 앉는 방법이 과연 원배열이겠냐, 이거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봐. 뽀개져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자리, 오른쪽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5개 자리가 얘 때문에 구별되잖아. 이렇게 문제는 나오진 않겠지만, 원이라고 해서 원배열이라고 된 게 아니라고요. 원인데 자리 구분이
없어요, 원배열이야? 근데 지금처럼 어디 이렇게 홈이 났어. 얘는 여기다가 배열하는 방법을 쓸 거 몇 가지겠니? 5팩토리얼인 거야. 알았어? 됐죠?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원배열. 그리고 요 방식의 어떤 설명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식의 설명 방법도 있어요. 보통 교과서 설명 두 번째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4명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A와 B와 C와 D를 배열한다고 해보자. 자, 그냥 얘들을 직배열한다면 뭐라고요? 직배열한다면 그냥 4팩이죠. 그죠? 얘들을 그냥 직선형으로 그냥 일렬로 쫙 배열한다면 4팩이야. 맞지? 그 중에 A, B, C, D 배열도 있고 B, C, D, A 배열도 있고 C, D, A, B 배열도 있고 D, A, B 어쨌든 얘들은 다 달라 다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이런 24가지 중에 4개인 거예요. 맞지? 자, 그럼 내가 원위에 실제로 놔볼게. 띠용 봐. A, B, C, D 이렇게 읽읍시다. 요 방향으로 읽어볼게. A, B, C, D야. 따라해보자. A, B, C, D. 그러면 요 녀석은 얘 배열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두 번째도 봐봐. B, C, D, A. 내가 만약에 읽었다. B, C, D, A. 그럼 B, C, D, A는 직 배열에서 달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B, C, D, A나 얘나 다를 리가 없다고. 왜? 회전에서 겹쳐지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보통 원배열 문제는요. 자리 구분이 없다의 표현보다 좀 더 많이 등장하는 게 회전하여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따라해 봅시다.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오겠다? 그 얘기는 바로 자리 구분이 없는 원탁이다.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라고. 맞죠? 봐봐. B, C, D, A야. 그 다음에 C, D, A, B 볼까요? C, D, A, B. 여기서부터 또 읽을게. D, A, B, C는 직배열에서는 몽땅 다르지만 야, 잘 봐봐. 빙글빙글 돌려도 어때? 다 똑같아. 자, 놀랍지 않습니까? 니네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줘서 설명한 적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겁니다. 니네 학교에 수업 들어봐. 선생님들은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얘들아 니들이 고개를 돌려서 봐.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칠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봐. 무슨 얘기냐면 A, B, C, D, B 서연아 놀랍지 않냐? 놀라워요. 고마워요. 마지못해 놀라와. 그러니까 빨리 수업해. 뭐 이런 C, D, A, B, D, A, B, C가 있는데 얘들은 직배열에서는 다르지만 원배열에서는 어떻다? 똑같다고. 자, 읽어볼게요. 따라해보자. A, B, C, D. 그럼 이걸 굳이 읽자면 D, A, B, C. 아까는 달랐지만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읽어볼까요? C, D, A, B.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B, C, D, A. 얘도 똑같은 거야. 원에서는 이 4개가 구분이 되냐 안 되니? 절대 구분되지 않아서 너는 그냥 한 개지야.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4팩토리얼이 직배열인데 얘들은 빙글빙글 돌려서 4개가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3팩이야. 자, 아더왕의 방법과 회전의 방법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조금 더 유용한 건 이 회전은요. 니네 시험 시간에 돌리면서 이렇게 문제 풀지는 않을 거야. 뭘까요? 아더왕의 방법을 기억하는 게 되게 좋아. 무슨 방법? 아더왕.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잘 봐봐. 잘 봐. 자리 구별이 없는 n개의 자리가 있다. 자리 구별이 없는 원탁 위에 같은 간격으로 n개의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 다른 n명을 이 위에 앉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거야. 이걸 그냥 원배열이라고 얘기할게. 자, 따라해 보자. 자리 구분이 없다. 와 같은 얘기는 회전하여 겹쳐지면 같은 것으로 보겠다. 똑같은 언어야. 맞죠? 그런 상태야.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아더왕의 방법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어떤 특정 한 명, 사실은 누구여도 상관없어. 그게 아더왕이 됐든 신하가 됐든 아무나 자리에 앉아봐. 이렇게 되면 그 선택은 그냥 한 가지야. 누가 가서 자리에 앉아도 그 자리 자체가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선택은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보고 누군가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부터 저 나머지 자리는 다 구별되는 자리들이다. 그래서 너를 n-1팩토리얼. 이걸 우리는 아더왕의 방법 이렇게 부를 거야. 알았지?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요? 야, 그냥 너 직배열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빙글 돌려서 n가지가 똑같은 게 나오잖아. 이렇게 보는 걸 회전법이라고 할게요. 따라해보자. 회전법, 아더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더왕의 방법, 회전법. 이 두 가지. 근데 더 유용한 거 실제 문제에서 많이 적용할 건 얘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 그리고 원배열, 원순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교재 그렇게 그냥 선생님이 써놨어. 그지? 그런 상태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 이게 실제 문제에 적용이 되냐 이거죠. 됐지? 그런 얘기. 자, 이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응용 파트가 돼 있는데 너희들 교재에는 아마 내가 써놓지 않았을 거야. 근처 어딘가 좀 필기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봐. 정사각 탁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뭐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방법이 얼마나 유용한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 정사각형 탁자야. 정다각 탁자 배치는 원배열과 유사해요. 잘 봐. 여기에 내가 만약에 4명을 안 친다고 하자. 몇 명? 이거 답 뭐겠니? 토지야, 대답하게. 토지. 서로 다른 4명을 여기 정사각형 한 면에 하나씩 배치할 거야. 뭘까? 3팩이야. 그죠? 이거 원배열하고 완벽하게 똑같아 지금. 그죠? 그런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8명을 놓을 건데 두 자리씩 이렇게 놓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얘 내면은 구분이 되냐 안 되니?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같은 4자리인 거예요 이게. 그죠? 자 다시 봐. 8명을 여기다 배치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8팩인가? 7팩인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리가 8개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자리가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봐. 왼쪽 오른쪽이야. 이게 다른 자리죠. 이 두 자리는. 근데 여기 왼쪽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네 자리랑 네 자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랑 이 3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 4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요쪽에 붙어 있으니까, 요쪽에 붙어 있으니까, 요쪽에 붙어 있으니까, 요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 4개가 또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4자리는 또 구분이 안 돼. 결국 자리 구분이 되는 건 몇 종류니? 그냥 2 종류야. 자, 됐습니다. 정다각형 또는 다각형에 뭔가 배치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전체 8명을 1+7으로 보라고요. 8명을 배치할 거잖아. 8자리가 있으니까. 1+7. 자, 너 아무 데나 가서 앉아봐. 얘 선택 몇 가지겠니? 얘가 선택이 몇 가지겠어? 2가지인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봐봐. 1은 구분이 안 된다고. 2는 구분이 안 돼. 근데 이 두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라고. 너의 선택은 그냥 몇 가지야? 2가지라고. 근데 이 녀석이 어딘가 앉았어. 어느 자리인가 앉아버렸어. 그럼 걔가 앉는 순간 좌우, 앞, 뒤 구별이 다 생기죠? 남은 7자리는 직배열이라고. 언더스탠드? 됐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내신형 문제에서도 등장될 수 있는데 이거 또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되게 유용하게 쓸 거야. 잘 기억해. 그럼 여기 문제 볼까요? 그래서 넌 또 뭐냐? 자, 이런 거 그냥 푸는 거야. 12명 안 칠게요. 몇 명? 12명. 자, 봐. 12명을 안 칠 거야. 그럼 그 12명을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면 아더왕법을 쓰는 게 좋다고. 아더왕과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돼. 12명이니까 1명 더하기 11명이라고 그러고. 그럼 너한테 자리 가서 앉아봐.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만 체크하세요. 3가지야. 한 면당 서로 다른 3가지.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너는 3가지의 선택이 있고 남은 11명은 그냥 직배열.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아더왕 방법이 되게 유용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몇 명 안 치겠니? 내가 여기에. 9명. 몇 명? 9명. 그러면 그 9명을 1+8. 야, 1+8은 또 뭐야? 1 더하기 8 이렇게 보자고. 야, 앉아봐. 너 몇 가지니? 3가지야. 됐죠? 그럼 남은 8명은 8팩 이렇게. 괜찮아?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턴업 되더라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기 문제는 너희들 좀 스스로 풀어보고요. 뒷페이지로 갑시다. 우리 교재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의 개념, 수능에 나오는 하나의 개념을 보기 스텝 1, 스텝 2, 스텝 업으로 모든 책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미 우리 수업을 너희들은 뭐 수원을 했잖아. 그지?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개념은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개념은 죽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지금 원배열을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한 게 방법을 2가지를 알려준 거야. 첫 번째는 아더왕과 아이들. 따라해보자. 아더왕과 아이들. 이렇게 해서 아더왕 배치하고 나머지 직배열. 이런 구조로 설명했어. 이거 아더법이라고 할게. 무슨 법? 아더법. 두 번째, 회전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그 교과 개념이 실제 문제에서 이용한 건 아더왕의 방법이다 라고 표현했어. 1+n 꼴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에게 가, 나머지 직배열. 내 말 맞아? 그런 내용들이 그럼 실제 문제에서 풀리냐 안 풀리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결국엔 배치에 관련된 문제니까 팩토리얼의 공식들이 쓰이는 건 너무나도 명확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얘들을 배치할 것이냐를 원배열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스텝 1 봐봐 이제. 이 문제 맞아?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이랬어.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는 경우의 수. 자, 여기까지 말고 밑으로 갑시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누가 봐도 원배열인데 답 뭐니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야, 서로 다른 5개를 여기다 그냥 배치하는 거야.
얘 봐라. 그냥 냈네? 이거 다 뭐니, 이거? 그냥 사팩이야. 몇 점 줬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줘라, 그냥 우리도. 24야? 이거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몸풀기 문제였어. 됐지? 두 번째, 여기 봅시다. 그러면, 야, 무조건 원 모양의 배치. 너무 식상하죠, 앞에 문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봐도 너무 식상하잖아. 자, 이제 빙글빙글 도는 수많은 녀석들은 원순열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중요해. 빙글빙글, 프로펠러 문제가 됐던, 바람개비 문제가 됐던, 이 녀석이 빙글빙글 돌면 원배열 아이디어인 거야. 야, 봐봐.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6가지의 색이 있어요. 몇 가지 색? 6가지 색이 있어. 자, 빨간색이. 한번 써볼게요. 빨간색과, 여기가 빨간색, 맞구나.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6가지 색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또 다른 색, 1번색, 2번색, 3번색 이렇게 그냥 구분할게요. 6가지 색이 있어. 그죠? 그렇게 있더라. 그 색을 사용해서 날개가 6개인 바람개비의 각 날개에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에, 이제 거기다가 밑줄 그어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의 날개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그리고 알겠지만 바람개비는 빙글빙글 지금 돈다고 그랬어. 여기 봐봐. 날개는 한 가지 색만 칠할 거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나 원순열로 풀어.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됐죠? 우리 세상의 모든 빙글빙글 도는 놈은 원순열 문제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런 얘기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봐. 널 중심으로 지금 날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은 간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얘가 뭐라고 이제 조건을 걸었냐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여기다 칠할 건데 마주보게 칠하겠대. 그러면 이제 마주보게 칠하라고 하면 애들이 2가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는 2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잘 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둘 중에 하나를 기준 먼저 칠한다고 생각하자. 빨간색 칠할래? 파란색 칠할래? 마음대로 취향 그냥 뭐 빨간색. 그죠? 야, 빨간색 먼저 칠하자. 빨간색을 여기다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니? 빨간색을 이 6개의 날개에 칠하는 방법이 6개겠지? 아닙니다. 그죠? 알 수 없어, 사실. 알 수 없어가 아니지. 다 똑같아.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어떤 자리에 칠하든 경우의 수 입장에선 대등하다고 보는 게 좋아. 그러면, 어디 칠할래? 저 멈춤해. 그럼 멈춤하는 데 칠할게, 내가 그냥. 오! 잘했어.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할게요. 칠했다? 이 몇 가지라고? 한 개지야?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빨간색의 반대편에 무조건 빼봐. 누굴 칠해야 되니? 파란색을 칠해야 돼. 그럼 파란색 칠하는 거 몇 개지야? 그냥 한 가지야. 자리가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하면 마주보게 칠하는 방법이 안타깝게도 한 가지인 거예요. 근데 얘들이 칠하는 순간 남은 네 자리는 구별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파란색 왼쪽 오른쪽 빨간색 왼쪽 이 자리는 모두 다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직배열. 답 뭐라고 써야 되냐? 사팩이야. 간단한 문제죠. 스텝 1이니까. 그죠? 자, 선생님이 아더왕의 방법을 익숙하게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 분명히 교과서에서는 빙글빙글 돌리고 있고 니들 책 돌리고 있고 장난 아닐 거란 말이야. 회전을 실제로 하는 행동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선을 그릴게. 아더왕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문제, 오늘 과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돼. 근데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돌리면 돼요. 차선책으로. 알겠지? 됐지? 우선화돼야 될 거는 이게 아더왕의 방법이다.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합시다. 스텝 2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림과 같이. 자, 이쪽으로 가보자. 우선 생각의 순서. 자, 봐. 우선 고르고 내가 배치 이런 단어를 썼죠. 고른다라는 것은 조합의 아이디어. 배치는 팩토리얼의 아이디어. 그럼 배치할 때 자리의 구분이 있으면 그냥 직배열. 자리의 구분이 없는 원이라면 무슨 배열? 원배열. 뭐 이런 아이디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죠?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동그라미 쳐봐. 정삼각형이래요. 정다각형이죠? 내 말 맞아? 그죠?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원의 내부 또는 정삼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영역이 7군데 맞습니다. 바깥쪽 3개, 가운데 3개, 중앙 3개, 가운데 1개. 그러니까 총 7개 영역이 있고, 그 7개 영역에 7개를 칠하는 거니까 스텝 2. 어려운 문제 아니야, 지금 이게. 만약에 3개 수가 부족하다. 그럼 이거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돼요. 근데 그냥 7군데 7개를 서로 다른 대로 칠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한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할 거고요.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물론 봐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원배열의 아이디어인데 왜 원배열의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냐? 자 보세요. 어딘가 이게 중심을 놓고 무게중심,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놓고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스피너 같은 애 있잖아. 한참 유행하던 스피너. 스피너 한참 팔릴 때 거기 이제 문구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집중력 향상을 도와주는.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나면 다 통하죠. 공부에 도움이 되거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다 사. 부모님들이 그래 다른 장난감 사주느니 스피너 삐 기억나니 혹시? 한 2, 3년 전에 유행하던 건데 그거예요 스피너. 근데 되게 어이없었던 게 봐봐. 이 집중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앞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봐봐. 야, 집중력을 정말 늘리려면 하루 종일 오락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런가요? 너는 뭐에 집중하니? 나는 이거면 난 정신 잃고 뭐든지 이렇게 몰입할 수 있어. 뭐 확 빠진 거 없어? 딱히 없습니까? SNS 하니? 유튜브. 유튜브. 뭐 보니 너는 유튜브로? 그냥 물어보라. 어? 노래 들어요? 무슨 노래 들어? 유튜브로? 팝송? 선생님한테 하나만 추천해줘봐. 들어보게. 또 아니야. 왜? 못 들을 거 듣고 있어? 팝송인데? 응?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나 보다, 지금 갑자기, 그치? 왜 이렇게 어색해? 아니, 팝송 물어보면 제가 잘못했나요? 물어보지 마. 막 얼굴이 빨개져고 얘가 지금 막 당황해서. 근데 뭐 잘못한 거 아니지, 그죠? 제가 신뢰하지 않았죠? 괜찮죠?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뭐 하다 그랬냐? 어쨌든 집중력. 그러니까 봐봐.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중요하지 집중력을 키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난 이 문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쓸데없는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스피너 다 그냥 스피너다. 그리고 팝송을 신뢰로 하면서 내가 물어봤다. 쟤는 대답을 안 해줬다. 이 정도까지 하고 쓸데없는 시간 2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돌리면 똑같다고.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 바깥쪽 세 자리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안쪽 세 자리는 구분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안팎은 구분되죠. 내 말 맞아? 안팎은 구분돼. 그러니까 바깥쪽 자리와 안쪽 자리와 가운데 자리는 지금 세 개의 부류로 나눠진 거야. 자, 그럼 나 같으면 안쪽 먼저 칠하고 시작할래. 이거 맞죠? 안쪽 먼저 칠하고 갈게. 그러면 가운데 이 영역을 내가 이렇게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겠니? 한 가지라고 그랬어, 얘가 지금. 틀렸죠? 난 그냥 가운데를 칠하겠다고 그랬어. 내가 가진 색은 7개야. 자, 헷갈리지 마. 그냥 7개의 색이 있고 여기 가운데를 칠할 거야. 다시 몇 가지? 7가지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7가지야. 그럼 칠했어. 몇 개 남았니? 6개 남았어. 그럼 6개를 칠할 건데 문제는 내 영역, 안쪽에 있는 얘랑 외 영역, 바깥쪽의 얘랑이 지금 구별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 자, 첫 번째 방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봐. 7개 칠한 건 뭐 됐고 7가지. 두 번째는요. 요 방법 가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칠할 3개가 필요하지? 우선 고르자고. 뭐 하자고? 고르자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에서 몇 개를 골라? 3개를 골라서 그 녀석을 그 다음에 배치하자고. 이게 생각의 순서야. 그러니까 조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골라놓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려고. 6개 중에 3개 골랐어? 그 녀석을 여기다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겠니? 이건 그냥 쉽죠. 그 3개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이 자리에 칠할 건데 이 3개는 구분이 돼야하는데 그냥 이거 원배열이죠. 뭐라고 써야 돼? 여기는 그냥 3-1팩인 거야. 자, 이게 이제 흰 부분이 칠했다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고, 자리도 3개 남았다고, 색도 3개 남고. 맞죠? 그럼 이 세 자리에 칠하는 방법을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3-팩터 이렇게 쓰지 말라고. 선생님, 쟤도 빙글빙글 돌면 아니, 잘 봐. 여기에 색을 칠했잖아. 여기에 색을 칠한 순간 이 세 자리는 구별됐죠. 그럼 이 바깥쪽 자리는 이제 구별된 거야. 그럼 여기는 원배열이 아니라고. 모양이 원인데요, 선생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자리 구별이 생기면 직배열이야. 뿡! 맞니? 요 이야기다. 정리는 어쨌든 해드릴게요. 7, 6, 5, 4, 3, 2, 1 이렇게 됐죠. 2 곱하기 6이라고. 그지? 그럼 정리하면 너 딱딱 없어지고 이거 얼마야? 6, 5, 30, 4, 2, 8, 3, 240. 숫자 왜 이러냐? 7, 4, 28, 7, 2, 14, 1680이야. 크기도 하다. 1680. 답은 2번이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어머나.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 비교 들어가 봅시다. 비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가운데 칠하는 방법은 그냥 빼박이야. 무조건 그냥 가운데 칠하고 바깥쪽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를 칠하는 7개. 그냥 이거는 그냥 똑같이 갈게요. 됐죠? 자, 그럼 이제 6개의 색이 남아있어요. 몇 개의 색이 남아있어? 6개의 색이 남아있는데, 자, 여기다 7가지라고 그랬고, 여기는 하나 칠했고, 이미.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죠. 자, 얘도 내가 아까 아더왕의 방법처럼 풀어볼게요. 1 플러스 5라고 보자고. 야, 너 가봐. 이런 거. 너 어디로 갈래? 가봐. 얘 몇 가지겠냐, 얘가.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얘가 구별할 수 있는 아이는 이쪽 세 자리 구별돼? 안 돼? 안 돼. 이쪽 세 자리 구별 안 되지만 안팎은 구별되죠. 얘는 그러니까 몇 가지 선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이놈이 어딜 택하든지. 자, 어디 택할까요? 자, 멈춤하면 내가 거기 칠할게. 서연아, 어디? 멈춤하면 멈춤. 여기 갔어, 제가. 칠했어. 그러면 한 영역, 둘, 셋, 넷, 5영역 남았죠. 색깔이 몇 개가 남았어? 5개가 또 남았지. 그럼 어떡할래, 그냥? 이렇게 만든 순간 이 녀석과 붙어 있는 놈, 왼쪽 놈, 그러면서 이 5개 자리는 다 다르지. 다 다른 자리가 된 거야, 이게. 이거예요. 그럼 얘 240 곱하기 7, 74, 28, 7 똑같죠? 똑같다고. 자, 확률이나 경우의 수 문제는 좀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 검산을 해야 되거든. 왜? 내가 경우의 수를 풀었다고 딱 이게 만약에 단답형이야.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기분이 살짝 애매해져. 맞았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달리 해도 답이 떨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 검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해. 아더왕의 방법,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야. 이게 지금 문제풀이의 절차야. 뽑고 배치라고 그랬죠. 배치할 때 자리 구분이 있어 없어 그걸 가지고 썼죠. 자리 구분이 없는데요? 얘는 있는데요? 이 삼각도 분명히 정형화된 좋은 생각이야. 두 번째, 아더왕의 방법. 우리 가운데는 칠하고 1 플러스 5로 보자. 너 어디로 갈래? 2가지. 걔를 칠하는 순간 직배열. 사실은 풀이 과정 입장에서 얘가 더 심플할 수 있는 거. 됐지? 요거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몇 점이냐 근데 이거? 좀 오래전이지만 4점이네요. 지금이라면 나영에게는 4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가영은 무조건 3점 문제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 정도까지 좀 평이한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스텝 2. 오케이. 됐죠? 그냥 스텝 1 문제까지 하고 첫 시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원배열 문제 분명히 간단하거든. 됐죠?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남학생이 4명이 있다. 자, 스텝업이야. 그럼 정답률이 갑자기 10% 뚝 하고 깎여. 앞에 문제에 비해서 분명히 조심해야 될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남학생이 4명이다. 여학생이 2명이다. 그림과 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9개 자리가 있는 원탁에 다음 2 조건에 따라 앉으려고 한대요.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회전할 그냥 평범한 원배열이야. 지금 모양을 보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눈에 보이는 원배열, 원순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붙잖아.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이렇게 조건이 붙었어요. 남학생이 4명 있고 여학생이 2명 있어.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학생 조는 이미 결정됐네요. 왜? 여학생은 2명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하나의 조로 결정됐어. 그럼 남학생이 4명 있잖아? 그 4명을 둘둘 조로 만들고 뽑고 또는 조를 쪼개고 그리고 배치할 거야. 근데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놓는다. 여기서 약간 물음표죠. 그럼 야, 서로 다른 2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자리가 몇 개인지 봐요. 2, 4, 6, 8, 9개야. 9개야. 6명이야.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놓으라는 얘기냐면 원위에 이게 둘 묶고 둘 묶고 둘 묶은 다음에 야, 서로 컨닝하지 못하게 빈자리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맞지? 그러면 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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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학생 조도 있겠고 남학생 조도 있겠고 남학생 조도 있겠죠. 자, 생각의 순서. 남학생 조를 배치하고 다시 남학생 조를 만들고 그 녀석을 원탁에 배치하고 빈자리까지 고민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남학생은 선생님이 A1 이렇게 할게요. 여학생 조는 결정됐으니까 A2, A3, A4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2명씩 2개 조로 나누는 방법을 구해라. 그러면 이런 오답들이 좀 많아요. 어떤 오답이 많으냐면 이렇게 쓰더라고. 선생님, 서로 다른 4명이 있죠.
여기서 2명을 고를게요. 그러면 2명을 고르면 2명 고르면 2명이 남잖아. 그쵸?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서로 다른 4명에서 2명을 골라. 그럼 둘도 나눠진 거잖아. 근데 여기 큰 오류가 있다고. 조심해. 이런 문제의 오류는 바로 조 만들기, 조나 묶음 만들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묶음 만들기.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서로 다른 사탕이 10개가 있는데 2개를 가지고 사탕 봉지를 만들 거야.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생명체다, 뭐 생명체가 아니다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에서 내가 선택, 선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 자, 그럼 다시 봐요. 묶음 만들기 또는 조를 만드는 방식들에 대해서 무슨 오답이 있는 거냐면 봐. 이 경우의 수는 보면 A1과 A2를 뽑는 경우가 있죠.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 뽑을 거니까. 그럼 A1과 A3를 뽑는 경우가 이 안에 포함된 거지? A1과 A4를 뽑는 경우의 수가 이 안에 포함된 거죠? 그 다음 A2와 A3를 뽑는 경우의 수가 이 안에 포함된 거죠? A2와 A4를 뽑는 경우의 수가 이 안에 포함된 거고 A3와 A4를 뽑는 경우의 수가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뽑았다는 얘기는 6가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는 이거 조합 얘기가 아니라 조를 만들 거라고. 봐봐. A1과 A2를 뽑았으면 A3와 A4는 남아있는 하나의 조로서 결정되죠. 내 말 이해돼? 내가 만약에 A1과 A3를 뽑았다면 A2와 A4는 남아있는 조로 결정되죠. 내가 만약에 A1과 A4를 뽑았다면 남아있는 A2와 A3는 순서와 무관하게 그냥 조가 결정된 거잖아. 이 묶음은 결국엔 3묶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뭐가 잘못되니? 조합으로 그냥 풀면 안 되네. 조합으로 그냥 풀면 안 되네. 그럼 얘를 정답으로 바꿔버리면 왜 3가지다? 자, 보세요.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뽑고 남은 2개를 그냥 또 묶음으로 봐야 돼. 근데 얘랑 동수야. 따라해보자. 동수. 이게 대칭형이니까 얘들의 배치는 무시가 돼야 돼. 그래서 3가지인 거라고 지금 이게. 자, 드래곤 들어갑니다. 응용. 응용 잘 봐. 요걸 가지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봅시다. 묶음 나누기. 따라해보자. 묶음 나누기를 내가 응용해볼게. 여기 사탕이, 자, 이제 사람 이런 생각 하지 마. 자, 사탕이 1번 사탕이 있고 2번 사탕이 있고 3번 사탕이 있고 4번 사탕이 있고 5번 사탕이 있고 6번 사탕이 있다고 합시다. 6개. 서로 다른 몇 개? 6개를 내가 만약에 4개, 2개의 묶음으로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4개, 2개. 자, 숫자가 달라요. 4개, 2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다른 4개에서 몇 개를? 4개란다. 서로 다른 6개에서 몇 개를 고를까요? 4개를 골라. 그럼 남은 2개는 그냥 2 묶음이니까 끝난 거야. 사실 이건 얘는 끝이에요, 그냥. 6개에서 4개를 딱 고르면 넷둘 이렇게 그냥 나오고 끝나잖아. 같은 수가 아니야, 이거 지금.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3개 묶음으로 나누자. 자, 이게 묶음, 사람에서는 뭐 조, 이거 다 똑같은 얘기라고. 얘를 뭐라고 쓰는지 봐봐. 6개에서 3개를 고르고 남은 3개에서 3개를 고르면 아까처럼 이게 대칭인데도 서로 다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왜냐하면 6가지니까 얘를 먼저 고른 경우와 얘를 먼저 고른 경우가 다른 조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이 조와 이 조가 뭐예요? 나뉘어진 건 한 가지 경우인 거잖아. 여기 잘 보라고. 3개 묶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묶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 2개가 동수죠. 아까처럼 대칭이 된 것들이 배치되는 느낌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동수의 배치만큼이 없어져야 돼. 이거라고, 이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내를 2개의 3묶음으로 바꾸고 싶어. 서로 다른 6개에서 2개를 고르고 남은 4개에서 2개를 고르고 남은 2개에서 2개를 고르면 되는데 문제가 아까처럼 서로 다른 것처럼 배치가 되면 안 돼. 따라해보자. 동수. 따라해보자. 동수. 따라해보자. 동수. 동수 3개의 배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는 같은 수가 아니니까 고르면 끝나. 근데 같은 수인 경우는 고른 이후에 그 묶음만큼의 배치를 없애줘야 돼. 다시 봐봐. 얘 2개 묶을 거야. 그럼 4개에서 2개를 고르고 끝나면 안 된다고. 이 빨간 경우의 수와 노란 것과 너 이렇게 해서 3개의 조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럼 동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 동수의 배치만큼을 나눠줘야 된다고, 항상. 알았죠? 됐죠? 이걸 동수조 나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봐.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드는 방법의 수가 3가지야. 자, 이 문제가 4점짜리인 이유는 그냥 사실 얘 때문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조를 나눴잖아.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미 조를 뭐? 나눴어. 남자 조 하나, 또 다른 남자 조 하나, 여자 조 하나가 나뉘어져 있어요. 맞죠? 선생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 비어둔다. 안 어려운 거죠. 안 어려운 거라고. 봐요. 원이 있어. 여기에 남자 조 하나, 여자 조 하나, 남자 조 하나 이렇게 놨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빈자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봐도 되냐면 빈자리와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빈자리와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빈자리와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자리를 고정해 놓으면 빈자리는 경우의 수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뭐 하면 될까요? 얘네들을 배치하는 수면 끝나. 의미 없는 거예요. 빈자리는. 맞아? 그럼 서로 다른 세 묶음을 이제 배치할 거야. 다시 조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배치한다고 그랬지. 그럼 세 묶음이니까 이 세 묶음을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겠니 이건? 서로 다른 세 조를 원탁에 배치하는 거니까. 요거는 원배열이죠. 맞아? 됐지? 그럼 선생님 답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배치해 놓고 만약에 여기가 여자 1, 여자 2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바뀌면 같은 배치야, 다른 배치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서 얘네 둘이 자리 바뀐 것은 같은 배치라고 볼 수 없잖아. 달라지지. 그러니까 따라해보자. 끼리끼리. 따라해보자. 끼리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거 몇 가지? 두 가지. 남자도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다른 배열이야. 그죠? 두 가지.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또 다른 거야? 두 가지야. 이거예요. 다시 봐. 얘가 뭐라고요? 조를 만드는 방법의 수. 얘는 묶음을 원배치. 맞아? 근데 얘는 뭐야? 끼리끼리 코끼리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바뀌는 거 잊지 마라. 됐죠? 그런 이야기. 그럼 얼마냐? 4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텝업 문제예요. 앞에 문제보다 분명히 생각할 거리가 있지만 위기가 될 만한 난이도는 아닌 겁니다. 답은 48.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요. 첫 시간은 왜 이렇게 좀 짧게 끝났냐? 자, 우선 순열조합 복습. 깔끔하게 원순열. 알겠죠? 자, 근데 다음 시간의 주제가 뭐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시간의 주제는 뭐라고 돼 있니? 중복순열이요. 뭐라고요?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 선택이 가능한가 봐. 그래서 다음 시간엔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일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응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 하고 5분 쉬었다가 합시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거 러닝 총 몇 분 나왔죠? 여기 한 40분 나왔나요? 50분 나왔어요. 네.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하여튼 매번 50분씩 좀 끊을게. 좀 힘 덜 들 거예요.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중복순열 이야기. 얘가 이제 잘 되는 걸로 보이니 짜증내지 말고 수업을 잘 해야지. 이제. 네. 잠깐. 네. 5분만 이따가 합시다. 껐다 켜야 되겠구나.